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친윤이 과연 당권을 다시 잡을 경우 또는 친윤이 원내 사령탑이 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이 28일날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에게 이선으로 후퇴하라는 그런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로 쓰면서 여기에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들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과연 친윤이 당권 또는 원내 사령탑 또는 당 지도부 당권을 계속 장악할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악화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에게 이선 후퇴 요구. 여러분들, 총선 참패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입니다. 이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가 과연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도 댓글 단 분들 그 의견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누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지만 그 누구의 선거 지원 유세를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권역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선거가 바쁘니까,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도 이 총선 참패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총선 참패 책임, 이건 뭡니까? 아주 주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걸 누가 제공했느냐. 제공이라니까 뭔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쨌든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TK조차, 대구 경북조차 총선 참패 이후로 윤석열 지목하는데 친윤 핵심이 원내 사령탑을 맡는다,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과 함께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 혁신, 재건의 시간을 위한 이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친윤 이철규 의원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뭐 김도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유력하게 출마가 유력하다 그렇게 했지만 안 나간다 그럽니다. 나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이 뭔가 지금 총선 직후라서 폐쇄기 짓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는 어쨌든 원내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원내 사령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를 맡을 만한 다선 중진 의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제기가 됩니다. 이거는 벌써 이 대통령실에서 이 국민의힘 당 쪽에다가 어느 정도 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한 통신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내대표 나갈 거냐, 원내대표 출마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그리고 그 정당의 의원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투표소에 나가서 찍어준 그 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원내에 진출을 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 대체 그 원내 사령탑이 어떻게 악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벌써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철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철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철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원은 애초 자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주변에 추천했는데 당 안팎에서 이 의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의원은 이철규입니다,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철규는 내가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좋은 분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악역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철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아주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러냐? 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치고 다시 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악역을 자처하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읽힐 만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서 부제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주요 원인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이걸 갖다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애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라고, 한동훈이가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다 망쳐놨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금도 계속 온라인에서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10명 중 7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명 중 7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0중 8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중 8구, 10중 8, 뭐 조금 올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그 주요 책임자를, 그 원인 제공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란 사람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다, 선출된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수습과 지지층 결집 재건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국민의 선택이, 그 민심이 옳고 그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어쨌든 그 민심은, 여러분들 뭐 50대 45라고 해서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선은 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어쨌든 졌습니다. 진 건 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게 통했다는 게 거의 뭐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민심과 무관하게 계속 저 친윤이라는 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당권을 잡고 있구나. 그 당은 도대체 고칠 생각이 없고 개선될 생각이 없고 새로 태어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보수 지지층도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폐색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거기를 찍어봤자 이거는 우리가 선거 때 얘기했던 사표 방지 심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 가능성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지지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이런 이철규 같은 사람한테 이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물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이 정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만한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 인용한 통계치 10명 중 7명이 난 이 통계치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68%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윤석열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68%나 됩니다. 국민의힘 대표격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 한동훈 책임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은 60몇 %로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했으니 영남에서조차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한 사람은 7%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민심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무슨 서울은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이쪽에서 그런 게 비율이 높아서 10명 중 7명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제공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친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친윤 핵심이라고 자처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을 다시 장악한다, 국민의힘을 주도한다. 그럴 경우에 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힘을 쓸 수가 없다. 앞으로도 어떤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이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노무현 정부가 비록 그때는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어쨌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몰락을 했지만 어쨌든 그 몰락한 뒤에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 이후로 이긴 선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급락했고 열린우리당도 계속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러자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 출당 요구가 계속됐고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이들의 비중이 63.9%에 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한 이들이 64.4%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선다면 지지층 결집과 확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가 친박 일색으로 구성된 점,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박 일색이었다는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분명히 총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졌는데 그때 당시에 당 지도부는 대표가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이었고 또 그 외에 최고위원들도 다 친박 일색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비박으로 불렸던 사람은 뭐가 있느냐? 새누리당은 2016년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친박 이정현 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위원은 역시 친박인 조원진, 이장우, 최연애 의원과 비박 강석호 의원이 선출됐다. 이거는 제가 과거 2017년도에 쓴 기사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2016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주저앉은 사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직후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5%로 폭락했습니다. 새누리당도 4분 오열한 과거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친윤 인사가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을 맡는 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은 과거 새누리당보다 정치력이 있느냐? 과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엄청 낮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25%였지만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의석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정치력도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훨씬 양호했고, 그 다음에 지지 기반도 훨씬 더 넓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은 8년 전 새누리당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선당 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중도층, 수도층, 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런 거 확장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우파 결집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파를 재건해야 됩니다.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그 지지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 지지율을 회복한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가능성, 확률로 따져본다면
정말 희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그 변화를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대통령실과 이 당의 관계가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고 당이 이제 거기에 복종 또는 종속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당이 그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선거에서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또 진다면 그동안에도 이제 이 선거에서 계속 지면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해산되고 괴멸돼서 이제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여기에서도 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예전에 그 관성대로 친윤이니까, 친윤 핵심이니까, 실세니까 이렇게 해서 원내 지도부, 원내 사령탑 또는 당권을 맡긴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기존의 국민적 지지는 고사하고 우파, 보수 지지층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떤 거 있으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